안녕하세요. 책 속에서 자유를 찾은 북노마드 이학주입니다. 오늘은 역행자한 책이 마지막이죠. 챕터 7번과 8번이고요. 챕터 7번 역행자 6단계고요.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인 루트. 책의 구성이 그래요.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핵심적인 내용들을 많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 책의 장점인 것 같고요. 보통 일반적인 어떤 자기 개발서들은 뭔가 좀 추상적인 내용이 더 많다면 이 역행자라는 책은 자청이라는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인생 어떤 역행자의 솔루션들을 계속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직장은 인생이라는 장기적인 문제에 대한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월급이라는 이제 마약에 다 중독되어 있죠. 대부분. 그런데 이 직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인데 결국은 이 직장은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는 거죠. 결국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자와 사업 이 두 가지는 꼭 가지고 가야 될 필수 아이템이다라는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돈을 버는 근본 원리는요 두 가지인데요.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기,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기. 결국은 둘 다 이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문제 해결의 크기와 깊이에 따라서 이 돈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부대주의자가 되라. 예를 들면 기업 사장, 책 저자, 유튜버, 온라인 강의 판매자, 주식 투자자, 부동산 투자자, 건물주. 우리가 보통 저도 예전에 이젠 빈자, 가난한 사람들의 마인드였을 때는 순리자의 마인드였을 때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욕했어요. 욕했는데 그 마인드의 그 욕한 어떤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질투심이었던 것 같아요. 경제적 자유 이루는 전략, 아까도 말씀드린 두 가지죠. 핵심적인 게 사업과 투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했던 사람이든 간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되지 않으면 경제의 자유를 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작은 투자라도 경제적 자유 전쟁에 참여시켜라. 백만장자 시크릿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결국은 이 어떤 방향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작은 돈이라도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 작은 돈이 결국은 스몰 빅의 개념으로 점점 커진다는 거 꼭 실행을 하시도록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꼭. 챕터 7 역행제 6단계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인 루트인데요. 경제적 자유를 위한 5가지 공부법을 얘기해줘요. 옳은 방법으로 오랫동안 연습하라고 기본 전제 조건을 얘기해주고요. 첫 번째가 정체성의 변화, 일단 실행하라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일단 실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선 도전하는 거죠. 도전하고 피드백하고 또 이제 개선하고 변화 발전하고 이런 어떤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성공한 사람으로 경제의 자유를 얻는 사람으로 가는 길인 것 같아요. 두 번째 20권의 법칙인데요. 관련 분야에 대한 책 20권을 읽어라.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 도전하고 싶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관련 분야 책 20권을 읽고 시작을 하는 얘기죠. 세 번째 유튜브 시청 정리하면서 공부하라는 거죠.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해서 요약을 블로그에 올려놓고 계속 수시로 보란 얘기죠. 배울 점은 배우고 괜한 시비를 걸지 마라. 보통 이제 댓글이는데 보면은 시비 거는 댓글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사람들마다 유튜버들마다 단점도 있고 그다음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건데 굳이 이제 옥의 티 중에서 티만 강조해서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옥을 더 강조해서 봤을 때 나에게 얻는 게 더 많다는 얘기죠. 네 번째, 글쓰기를 통한 초사고 세팅. 뭔가를 배우고 바로 글로 써보기. 중요한 거는 분량이 아니고요. 이 시도하는 게 중요하고 짧든 길든 간에 우선 뭔가 글로 써본다는 건 나만의 글로 쓰는 연습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습인데요. 내가 원하는 집단에 들어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 무의식이라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를 원한다 하고 싶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 관련된 모임에 들어가라는 거죠. 결국은 실행이 답이라는 거죠.
역행자 7단계죠. 이제 챕터 8이고요. 역행자의 쳇바퀴인데요. 우리는 목표를 설정하고 실패하는 과정에서 결국 성장을 한다는 거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는 거고, 역행자의 7단계 모델을 수단할 때 필연적으로 실패한다는 건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왕산매론이라는 글에도 나오지만요. 우리가 뭐 항상 건강하길 바래서도 안 되고, 우리가 하는 일이 항상 성공하기를 바래서도 안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항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거라고 또 이제 잘못된 기대를 해도 안 된다는 거죠. 필연적인 실패는 당연히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을 통해서 계속적인 역행자의 어떤 성공적인 삶으로 다가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포기를 포기하라, 포기를 내일로 미뤄라,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큰 목표를 세웠으니 실패가 당연하다. 무엇을 보완하면 레벨업이 될까? 뇌를 최적화할까? 자의식을 다시 해체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역행자의 7단계에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그런 마인드가 되게 중요합니다. 포기의 순간은 바로 레벨업의 순간이다. 정말 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하다 보면. 근데 이 순간을 넘어섰을 때 결국 레벨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내가 노력을 할 만큼 했단 얘기인데, 그 노력 없이 포기의 순간은 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포기의 순간이 오는데, 결국은 이 노력의 결실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에필로그고요. 부자가 불행하다는 말을 믿기 전에 먼저 부자가 되어보렴이라고 예전에 여자친구 어머님인가요? 했던 얘기를 해주는데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해보지 않고 이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부자들은 불행할 거야. 돈이 많아서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벗겨먹기 위해서 마음적으로 힘들 거야, 관계도 안 좋을 거야,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상상들을 하는데, 결국은 다 이거는 르상티망이죠. 내가 그 상황이 되기 힘드니까 질투심에서 비롯되는 것들인 것 같아요. 먼저 부자가 되어버려. 정말 지혜로운 솔루션이 아닌가 싶어요. 돈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인생의 자유는 보장한다. 중요한 거는 인생의 자유가 있을 때 행복하다는 거죠, 사람은.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잡고 살아갈 때 결국 이 행복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따라서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돈이 많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인생의 자유를 누구나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게 돈이라는 거죠. 돈을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벌 것인가 라는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정 말하고 싶었던 주제는 행복이라는 거죠. 돈은 행복을 위한 수단이어서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있지만 돈이라는 게 정말로 핵심적인 수단인 것 같아요. 이 역행자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많은 실천들을 하게 되는 액션 플랜들을 짜봤고요.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일을 또 시작을 하게 된 게 있어요. 크몽에 글을 쓴다든가, 또는 뭐 유튜브 썸네일을 다시 한번 재정비한다든가, 또 이제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를 시작한다든가. 참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책은, 책을 읽고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게 하느냐, 그런 동기부여를 얼마나 하느냐, 그게 정말 좋은 책의 기준 중에 하나인데요. 이 책이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또 이제 의미 있는 책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